감염병 백신 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국제 백신 포럼이 화순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백신 연구 개발을 통한 백신 주권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맞아 세금 감면 혜택과 이익률이 높은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제 전환 과정에서 회원과의 마찰로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 시민들의 식수원인 수어댐에서 발생한 녹조 현상이 기온 하강으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댐 주변 주민들과 새로운 물 관리를 포함한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정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회원제가 아닌 일반 이용객들을 받는 대중제로 운영할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특수로 일반 이용객들이 늘자 이제 와서 무리하게 대중제로 바꾸는 곳이 많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남동에 위치한 골프장은 모두 39곳. 이 중 회원제는 4곳뿐이고 회원제와 대중제를 병행하는 2곳을 제외한 나머지 33곳은 모두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회원제로 문을 열었지만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난 다음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이 늘었습니다. 회원과 일반 대중의 코스 사용료는 평균 4-5배 차이.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객에게는 주차나 개인 사물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중제로 운영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이득입니다. 회원들은 가면 3만 원에 골프를 치는데 네. 주말이고 주중이거네. 일반 회원들이 오면 한 19만 원 합니다. 주말에는. 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한 거죠. 무엇보다 대중제 골프장은 세금 감면 혜택이 큽니다. 전국 대중제 골프장에서 감면된 세금은 지난해에만 9,600억 원으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골프장들은 앞다퉈 회원권을 종료하며 회원 털어내기에 몰두하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추진하다 소송에 휘말린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유명 골프장은 그동안 호텔 회원권에 골프장 할인 혜택을 묶은 회원권을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골프장 혜택을 종료하겠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이 된 이상 회원제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호텔을 분양을 해주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으로 골프장을 또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골프장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어요. 지난 5월 화순에서도 같은 이유로 골프장과 회원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골프장 유사 회원권으로 인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여전히 회원 할인은 안 된다면서도 회원권 판매를 막을 수는 없다는 등 애매한 태도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그거를 실행을 해버리면 그 상황이 불법이 되는 거죠. 그거를 회원권을 해소하라는 게 아니고 회원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한테만 할인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골프 대중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골프장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대중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석해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 COP26 대표단은 프랭크 로스 에든버러 시장을 만나 2050 탄소 중립 의지를 담은 여수시장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2012 여수 세계박람회와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 정상회의 등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살려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이 준비하고 있는 COP33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대표단은 현지 시각 5일 COP26 한국홍보관에서 2050 여수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수 검은 항로의 잦은 결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 여객선 접안부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 내년 예산안 질의에서 지난해 여수 검은 항로의 결항률은 49%, 올해도 지난 4월 기준 46%에 이르고 있다며 문석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검은도항 대형 여객부두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특히 제주행 쾌속 여객선도 거문도항을 중간 기항지로 모색하고 있지만 2,000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의 접안 시설이 없는 실정이라며 거문도 대형 여객부두 건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고온과 생활 오폐수 유입 등으로 인해 광양 시민들의 식수원인 수어댐에서 올해 담수 이래 최악의 녹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수자원공사가 광양시 댐 주변 지역 주민들과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중장기 공동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만 광양 시민들의 식수원인 수어댐입니다. 이 광양 수어댐의 녹조는 지난 9월 30일 밀리리터당 3만 3천여 세포수를 기록했습니다. 수어댐 담수 이후 가장 높은 밀도의 녹조로 댐 수역 전체가 짙은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현재 수어댐의 녹조는 수온이 20도씨 아래로 내려가면서 밀리리터당 1,600여 세포수로 이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확산했던 수어댐의 녹조는 이상 고온 현상과 광수량 부족, 농경, 생활 오폐수 등 유입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체계적인 물 관리를 요구하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거센 항의 속에 최근 새로운 대안을 내놨습니다. 유역 특성을 반영해 마을 하수 처리장의 단계적 폐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광양시 지역 주민들이 공동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도 구성령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홍수기 때는 우리가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회의도 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는 공유의 장을 만들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해서 수어댐의 앞으로 향후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떤 공동 거버넌스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구상들을 보다 구체화해 내년 상반기까지 섬진강 유입 수량과 농업용수 방류량 조정 등 단기 계획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2년여에 걸쳐 용역 조사를 통해 수질 개선 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오염원에 대한 일단 조사, 그게 이제 불법 경작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류 오염원이 추정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그 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 그거에 따른 이제 수질 개선 대책이 함께 마련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의 광양 수어댐 물관리 대책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거문도와 백도를 오가는 유람선 이전을 놓고 해수청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수 거문도 주민들은 현재 해당 유람선이 부잔교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신청한 해상은 어민들이 수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어선 전용 부두라며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오늘 해수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통항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허가를 낸 것으로 주민 의견을 좀 더 청취한 다음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부는 오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친인척 채용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정 시장의 주변인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싱싱여수가 시민들의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싱싱여수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20명, 현재까지 총 가입자 수는 6,188명으로 가입자 대비 하루 평균 이용률은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배달앱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운영 초기인데다 소비자를 유인할 이벤트가 없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6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청명한 하늘 보이면서 가을 즐기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3에서 20도, 순천이 9에서 21도, 광양은 9에서 20도, 고흥은 7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9에서 21도, 목포는 10에서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파도는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는 4m의 높은 파도가 있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 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는 다음 주 중반인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추워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내에서는 이른바 백신 주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감염 위협이 남아있는 지금도 그 중요성은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를 포함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핵심인 백신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의 장이 열렸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지난해 2월.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5%를 넘어서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은 지금과 달리 당시엔 백신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전 세계 접종 대상 인구 절반이 맞을 수 있는 65억 도즈 분량의 백신이 만들어졌지만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의 접종률은 아직도 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With COVID-19, we didn't have the luxury of time, and we know that uncontrolled outbreaks have consequences beyond infection, disease, and death. 코로나와 신변종 감염병 출현에 맞서기 위한 백신 개발 역량 확보 등 이른바 백신 주권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긴 노력이 필요한 백신 개발을 위해 국내외 투자 유치와 함께 연구 개발과 생산, 사업화가 한 곳에서 가능한 특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또 위탁 생산 등 국제사회 연계와 국제 공급망의 필요성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체 기술력으로서 더 싸게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백신 주권과 최신의 코로나 백신 기술 등을 전하는 화순 국제 백신 포럼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순천시는 내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천동 저류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점포 40여 곳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전시 판매되며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거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내일부터 사흘 동안 순천 부읍성 남문터 광장 일원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아가는 문화제 야행이 진행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도정 핵심 현안과 주요 국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린 전라남도와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 지사는 의대 설립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등 5건의 현안 사업을 비롯해 신안, 비금, 암태간, 국도 2호선 건설 등 핵심 사업 10건을 설명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협조를 구했습니다.